오늘장 시장 개장 전에 관련돼서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오늘 한 줄 평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심 개선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희망을 참 주셨는데 저는 참 이 확인 매매를 지향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추석 이후에 말씀드렸죠. 저번 주 추석 이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릴 것이고 꾸준하게 국내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매도를 진행하는가 궁금했었는데 그게 어제 좀 명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제도 사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테슬라가 2차 전지 끌어줬죠.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워낙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 양극재 기업들을 통한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도 약세를 보였거든요. 저번 주 목요일에도 반도체를 말씀드렸고 저번 주 목요일에도 반도체를 말씀드렸고 오늘도 반도체를 말씀드릴 건데 저번 주와 오늘의 차이점은 삼성전자에 대한 아쉬운 모습은 그대로지만 이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반등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나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걱정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삼성전자만 좀 걱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중소형주들이랑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 시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일간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코스피가 상승했을 때 거의 플러스 1% 가까이 고점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제 마이너스 1% 구간에서 하락 마감하면서 일간 변동성 2%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1% 넘게 상승을 한 이유는 엔비디아 뉴스를 들 수가 있죠. 엔비디아에서 이 블랙웨어를 양산을 돌입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키옥시아의 상장이 처리가 되면서 부담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갈림길은 결국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왜 코스피에다가 매도를 했을까? 그 이유를 봤을 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갈리시잖아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한 이유는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의 펀더멘탈 이슈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순매도를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 외국인의 순매도가 증가하자 개인 투자분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2시랑 2시 반 즈음에 매도세가 급하게 나온 이유가 이 금투세 이야기였습니다. 금투세 회의가 화요일날 있었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오후에는 약간 흐지부지하게 금투세 회의가 마무리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오후에 거의 조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 측에서 금투세를 한 달 후에 시행을 할지 유예를 할지 결정을 할 건데 폐지는 배제 가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예가 되든 시행이 되든 간에 매를 먼저 맞냐 늦게 맞냐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금융투자 소득세 이 세부 내용을 보면은 어떤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어떤 사모펀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이 5천만 원 비과세가 250만 원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신들의 이 과세에는 상관이 없고 지금 이 개인 투자 입장에서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뉴스에 봤을 때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한 2천만 명, 3천만 명 되실 때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분 중에 0.1%가 안 됩니다. 사람 수로요. 계좌 수로 0.1%가 안 되는데 그 0.1%가 차지하는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자금, 회전 자금의 2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 금투세가 시행됐을 때 나한테는 직접적 영향이 없지만 이 개인 투자분들 투자 자금의 20%를 차지하는 상위 0.1%의 투자분들이 투심이 위축이 될 거니까 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된다는 입장이랑 허용해야 된다, 허용해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그거잖아요. 이 폐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면은 이 우리의
이제 거래 대금을 지지해주는, 그 다음 시장의 유동성을 지급해주는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투심이 위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금융투자 소득세를 허용을 해도 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금융투자세 시행해봤자 이거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에 노출이 되는 개인 투자분들은 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순매도가 갑자기 증가를 한다는 거는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 개인 투자분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자신들의 가져갈 수 있는, 향후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에 대한 어떤 그 불합리한성을 좀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요. 아쉽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화요일 오후쯤이었습니다.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90일 안에 공매도를 상환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나마 이번 주 화요일은 외국인의 코스피 공매도가 사실 1,000억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추석 연휴 이전, 추석 연휴 이후부터 코스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꾸준하게 2천억, 3천억가량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만 1,000억이 안 나왔었는데, 그 뉴스가 이 공매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됐고,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했지만 3월에 공매도가 제기가 된다고 한다면서 이 공매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기가 될 건데,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투자분들께서 좀 수익을 꽤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전력설비라든가, 방산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모닝 관심주랑 개별 관심주를 소개를 해드릴 때도 투자분들께서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나오면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기타 전기전자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뉴욕 시장도 오늘 하루만은 좀 하락 마감을 했지만 최근에 6거래일 7거래 연속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강한 모습 보여줬으니까 오늘 오전장에는 어제처럼 좀 상승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장까지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심이 개선되면서 상승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록,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발언, 그 다음에 GDP,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에 있을 PC의 발표를 확인하면서 투자 전략을 천천히 수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에 대한 변동성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봐야 할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에서 이런 부정적인 수급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핵심만 들어볼 텐데요. 키워드 첫 번째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지금 3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분들께서 6조 담으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응법 3탄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은 더더욱더 오늘 삼성전자에다가 집중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중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에서 차지하고 있는 HBM의 매출 비중은 삼성전자랑 비슷하고, 마이크론이 보이고 있는 행보는 SK하이닉스랑 닮아 있고, 마이크론 자체가 이제 HBM 시장이나 낸드 플래시, 레가시 반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는 적지만 그들보다 확실하게 실적 발표를 빨리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미터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약 6조 원가량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가 아마 8만 원대부터 지금 6만 원 후반대까지 다양하게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손실폭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이신 분도 계시고,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14%까지 손실폭이 키워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견조한 실적 추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해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좀 우려를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우려를 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AI 가속기 블랙엘에 대한 양산을 개시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우려해도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제가 공공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시간에서 지금 13%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 실적을 보면은 매출을 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장 유심히 봤던 것이 주당 순이익이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월가의 예상치는 1.11달러인데 저는 한 0.8달러? 0.9달러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3분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도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론이 한 0.8, 0.9달러 주당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월가 예상치인 1.11달러까지도 웃도는 1.18달러까지 나왔으면은 지금 이 HTS나 증권계통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적이 더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HTS에서 볼 수 있는 12개월 선행퍼나 PBR이 정말 낙폭 과대 구간이 맞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로트라 마이크론 CEO 입장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경쟁적 입지를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이런 출하량은 증가를 할 건데 이 ASP는 올해 상반기에 증가했던 폭 대비 둔화가 덜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덜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긍정적으로 나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에서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고 SK하이닉스는 뭐 말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HBM에 대한 출하가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고 HBM4나 HBM5에 대한 개발이 그래도 좀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이 1.2입니다. 가치주 아닙니다. 삼성전자 가치주 아니죠. 성장주입니다. 근데 성장주가 PBR이 1.2라는 거는 낙폭 과대 구간에 확실하게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BR이 2가 안 되고 12개월 선행퍼가 5가 안 됩니다.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전자를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본 비중을 지키는 게 맞고 추가 매수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근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오늘 갭 상승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5장에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께 지금은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시간이 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가 매수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연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관련된 섹터들이 낙수효과를 많이 얻고 있는데 저는 K뷰티 화장품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지금은 좀 왈가왈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관련해서 긍정적인 해석으로 갔었을 때의 포인트들 짚어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로 2차 전지랄까, 제약바이오랄까, 전력설비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을 하고 있는 화장품 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서 중국에서 지급 준비를 인하를 하면서 190조 원가량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원자재 관련 종목이나 건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바닥에서 올라왔던 섹터들은 화장품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출이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보니까 중국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미국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단기 차익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올해 2번 기준금리 인하를 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2월 달에 25bp를 인하를 했고 7월 달에는 10bp 0.1%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중국 경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중국 경제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PR 인하했고 지급준비율 인하했으니까 중국에서 경기
이런 경기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너는 부정적으로 보이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아닙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기 부흥을 위한 노력의 실적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앞에서 뭐 실리콘2라든가 뭐 아이패밀리 SC라든가 CNC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너무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줬지만 그런 종목들은 스윙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돼요. 내가 모아갔을 때 어차피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나는 손절 못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미국어 관련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그제와 어제 코스맥스나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처럼 중국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로 외국인과 기관이 선별적인 매수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처럼 바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면서 중국과 관련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손절을 잘 못합니다. 매매 스킬 잘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한국콜바나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미국과 관련 있는 종목들 유심히 보셔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과 관련해서 종목들 찾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대한해운 좀 보려고 합니다.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 관련 종목들 강세 보여줬는데 저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은 대한해운이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매력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한해운 기업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운업, 무역업, 광업 등 기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심각하게 부각이 된 거죠.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약 4일에서 5일 정도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나 가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후에 헤즈볼라가 이 사드 본부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14시간 전에 나오면서 흥구석유나 중앙 에너비스 같은 관련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14%, 15% 이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유가가 마이너스 2% 하락을 했고 유가 관련 종목들도 시간에서 마이너스 2%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못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락 시작해가지고 일간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입장에서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저는 해운 종목이 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BDI 지수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1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향상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어떤 이런 기대감만으로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말씀드렸고 PDI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최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항만 노조가 다음 달에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항만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은 이 운임지수가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만 노조에서 임금 77% 인상을 요구를 했고 거부를 할 시에는 다음 달 1일에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FI나 BDI 운임지수를 보면은 저점과 고점 사이 박스권 중단부에 있는데 이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밑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곧 눌림목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파업 지수 있을 때 운임지수가 눌림목을 만들고 우상했을 때는 해운 관련 섹터로 낙수 효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 지금 기관이 5걸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제와 어제 2걸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나왔는데 매매를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원유, 유가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매 잘 못하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순환매로 수혜주 입을 종목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대한해운 오늘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반도체와 관련된 대응 방법 세 번째 얘기가 되겠는데요. 낙폭과대와 긍정적인 수급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아직 매수 타이밍까지 오진 않았다는 부분 일부 종목들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키워드는 미국이 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맥스 좁혀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운 쪽에서는 대한해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만 노조 파업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들어오고 있는 긍정적인 수급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